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심전도에 대한 강의를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해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적 변화를 체표면에 부착한 정극을 통해 유도하여 증폭, 기록하는 심장 기능 검사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1번 심전도, 2번 심음도, 3번 심초음파, 4번 심맥파, 5번 심기도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심전도입니다. 자, 정답은 심전도였습니다. 심전도는 ECG라고 하며 심장의 정기적 활동에 의해 생긴 미약한 전이 변화를 체표면의 적당한 부위에 파형으로써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이 그립은 흉부 유도를 통한 검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심음도, PCG는 심장의 기능을 소리로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심음, 심잡음이라고 하는 기계적 현상을 청진법의 시각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심초음파입니다. 가청 영역 이상의 진동을 갖는 음파를 이용하여 생체의 모든 장기의 형태나 움직임을 보는 검사입니다. 심맥파입니다. 심장 박동에 따른 흉벽이나 대혈관의 박동을 파형으로 그리는 검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기도는 심장의 박동에 따라 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기계적 진동을 비관열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나 심음도 같은 그러한 검사를 할 때 동시에 기록되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특수한 혈관계로 심근대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체순환계, 2번 폐순환계, 3번 관상순환계, 4번 간문맥, 5번 대순환계. 정답은 관상순환계입니다. 관상순환계는 관상동맥과 관상정맥이 있게 되겠죠. 그때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의해서 혈액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산소나 심장의 특수한 혈관계입니다. 그리고 관상정맥 같은 경우에는 대사에 의해 생긴 탄산가스나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심근대사에 관계하는 특수한 혈관계를 바로 관상순환계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다음은 심근의 기능적 특성 중에서 골격근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흥분성, 2번 전도성, 3번 자동성, 4번 율동성, 5번 수축성입니다. 정답은 바로 자동성입니다. 저희는 심장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근의 주요적인 특징으로는 흥분성과 전도성, 자동성, 율동성, 수축성이 있었죠. 골격근과 마찬가지로 자극에 따라서 흥분하는 흥분성을 가지며 또한 흥분을 주위에 전달하는 전도성, 그리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자발적으로 흥분하는 자동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흥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율동성과 흥분에 의해 수축하는 수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자동성은 심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심장은 부위에 따라서 자극 발생의 빈도가 다른데 정상적인 심박동수는 어느 부위의 자극 발생 빈도를 따를까요? 1번 동방결절, 2번 방실결절, 3번 심실, 4번 심방, 5번 히스속입니다. 정답은 페이스메이커 동방결절입니다. 심장의 자극 전독의 순서에 있어서는 중요했죠. 이 동방결절, 방실결절, 그리고 히스다바를 통해서 좌각, 우각으로 나뉘게 되며 프루키니의 섬유를 통해서 이러한 순서로 진행됐었습니다. 심장의 자동성은 이 상위 기관인 동방결절, 즉 제1차 자극 생성 중추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위 기관인 방실결절, 제2차 자극 생성 중추입니다.
그리고 심실, 제3차 자극 생성 중추이며 그 외에 심방이나 희수속, 각, 좌각, 우각, 그리고 프루키니의 섬유 등도 미약하지만 이렇게 자동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자극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동방결절이 분당 60에서 80회입니다. 하위 기관인 방실결절은 분당 40에서 60이며 심실에서는 분당 20에서 40회, 정상에서는 이 동방결절에서 자극중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위 기관인 이 방실결절 이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심박동수는 바로 60에서 80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심전도 파형 중에 정상 범위가 0.1초 이내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 ST 부분, 나, 피파, 다, QT 시간, 락, QRS 군. 1번은 가나다, 2번은 가다, 3번은 나라, 4번은 라, 5번은 모두 다 0.1초다. 정답은 피파와 QRS 군입니다. 파형의 정상치와 임상적인 의의 또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피파 같은 경우에는 심방의 탈분극으로서 0.06초에서 0.1초였죠. 그리고 QRS군은 심실 탈분극 때 나오는 파형으로서 0.04초에서 0.1초를 나타냅니다. T파는 0.1에서 0.25초, PQ 시간은 0.1초에서 0.2초이며 QTC 시간은 0.3초에서 0.44초, 45초, 그리고 알랄은 거의 심장 주기를 나타냈죠. 그래서 알랄 간격은 바로 0.8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심근세포의 외부가 음이온이고 내부가 양이온으로 배열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탈분극, 2번 분극, 3번 재분극, 4번 활동전이, 5번 안점막 전이. 정답은요? 바로 탈분극입니다. 이것 또한 분극 상태 단어를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탈분극이었습니다. 이 탈분극은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심근세포의 바깥쪽이 음이온, 안쪽이 양이온으로 배열되어 심근세포의 내의 전압이 바로 약 30mV로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 세포 내의 전압을 막 역전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분극은 정기적인 자극이 없이 심근세포의 바깥쪽이 양이온, 안쪽이 음이온으로 배열되며 심근세포 내의 전압이 약 마이너스 90mV로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 세포 내의 전압을 안점막 전이라고 합니다. RMP. 그리고 재분극입니다. 재분극은 심근세포의 자극에 의해 탈분극이 완료되어 원상태인 심근세포의 바깥쪽이 양이온이, 안쪽이 음이온으로 배열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안전전이로 돌아감. 마지막으로 활동전이입니다. 심근세포가 정기적인 자극을 받아 분극과 탈분극을 거쳐 다시 재분극으로 되돌아오는 일련의 전이 변동을 말하며 분극과 탈분극을 합쳐서 약 120mV의 전압을 갖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심전도 기록지의 이동속도가 초당 25mm일 때 알랄 간격이 20mm라면 심박동수는 얼마인가? 1번 분당 50회, 2번 분당 75회, 3번 분당 100회, 4번 분당 125회, 5번 분당 150회. 정답은 분당 75회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전도의 기록지는 가로, 세로 1mm로 되어 있고 5mm마다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을 말하며 세로축은 전압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기록지의 정상 이동 속도는 초당 25mm를 움직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소 눈금 한 칸을 0.04초로 봅니다. 굵은 실선 이 한 칸, 즉 5mm는 0.2초를 나타내죠. 그랬을 때 심박동수의 식은 60 나누기 알랄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알랄 시간은 심장 주기였죠. 기록지의 이동 속도가 초당
25mm라면 1mm가 0.04초가 되므로 알랄 간격이 20mm라면 바로 알랄 시간은 20 곱하기 0.04초가 되므로 0.8초가 됩니다. 그랬을 때 심박동수는 60 나누기 0.8초이므로 바로 분당 75회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심전도용 전극 중에 심전도 파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전극은 무엇일까요? 1번 오른발 전극, 2번 왼발 전극, 3번 오른손 전극, 4번 왼발 전극, 5번 흉부 전극. 정답은요? 바로 오른발 전극입니다. 오른발 전극은 접지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심전도에 안정된 기록을 얻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전도 파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전도의 쌍극 사지 유도 중에서 왼손 전극의 음극을, 왼발 전극의 양극을 주고 두 전극 간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유도는 무엇일까요? 1번 1유도, 2번 2유도, 3번 3유도, 4번 AVF 유도, 5번 AVL 유도. 정답은요? 3유도입니다. 이 표준 12유도법은 이 극성에 따라서 쌍극 유도와 단극 유도로 나누게 되었고 전극의 부착에 따라 사지 유도와 흉부 유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쌍극 사지 유도로는 1유도, 2유도, 3유도가 있으며 단극 사지 유도에는 AVR, AVL, AVF가 있습니다. 흉부 유도는 모두 단극 유도로서 V1, V2, V3, V4, V5, V6 이렇게 유도로 검사를 하며 지문과 같이 1번 1유도는 양극의 왼손과 음극의 오른손 간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검사이며 2유도는 왼발의 양극과 음극의 오른손의 전이차를 기록합니다. 정답인 3유도는 양극의 왼발과 음극의 왼손 간을 전이차는 그러한 검사이며 AVF 같은 경우에는 양극의 왼발과 오른손과 왼손의 결합점과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AVL은 양극의 왼손과 그리고 음극의 오른손과 왼발의 결합점과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양극의 왼발과 그리고 음극의 왼손 간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검사는 바로 3유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전도의 단극, 흉부 유도 중에서 V2의 유도 전극의 정상적인 부착 위치로 올바른 것은 1번 V1과 V3의 중간 지점, 2번 제4늑간 흉골 좌측연, 3번 제5늑간 흉골 우측연, 4번 제5늑간과 좌쇄골화 중앙선의 교점, 5번 제4늑간 흉골 우측연입니다. V2는요 바로 제4늑간 흉골 좌측연입니다. 흉부 유도는 전 흉벽에 지정된 위치 양전극과 세 개의 사지 전극을 연결하여 생긴 중심 담자를 음전극으로 얻어진 유도로서 부착 위치는 V1 흉골의 우측연과 제4늑간이 만나는 지점, V2 흉골의 좌측연과 제4늑간이 만나는 지점, V3는 V2와 V4의 중간 지점, V4는 좌측 쇄골 중앙선과 제5늑간이 만나는 지점, V5는 V4와 같은 수평선과 좌측 전액와선, V6는 V4와 같은 수평선과 좌측 중앙 애과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V2의 유도 전극은 바로 흉골의 좌측연과 제4늑간이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심전도 검사 시 왼손 전극과 오른손 전극을 바꿔 부착하였을 때 심전도 파형상의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 V4 유도, 나 1유도, 다 AVF 유도, 라 2유도입니다. 지문은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라. 정답은 가, 다입니다. 이 그림은 사지유도법에 대한 그러한 그림인데요. 바로 1유도의 경우에 전극을 정상적으로 부착하였을 때 이 오른손이 음극이며 왼손이 양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유도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죠. 그때 피파와 QRS 군과 티파가 모두 기선의 위로 향한
상향파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왼손과 오른손의 전극이 바뀌었을 때는 전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P파와 QRS군 그리고 T파가 모두 기선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향파로 기록이 됩니다. 또한 2유도와 3유도가 AVR과 AVL 유도가 서로 바뀌어서 기록될 때도 이렇게 반대로 전극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VF 유도와 흉부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전극 위치에 변화가 없습니다. 딱 그 부분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전도 파형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흉부 유도인 가 그리고 AVF 같이 전극 이동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심전도 파형상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증폭기의 성능 중에서 차동 증폭기가 어느 정도 교류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시정수, 2번 종합 주파수 특성, 3번 신호대 잡음비, 4번 입력 임피던스, 5번 판별비입니다. 정답은 판별비. 심전계의 구성 부분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증폭부에서는 생체에서 유도된 전위를 기록장치를 작동시키는데 충분한 수천 배의 전압으로 증폭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치 증폭기와 주 증폭기가 바로 차동 증폭기로 사용되는데요. 교류 잡음 제거와 교류 혼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증폭기입니다. 그랬을 때 시정수는 TC라고도 하며 낮은 주파수를 어디까지 감쇄 없이 통과시키는가를 나타내는 저영역 특성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저영역 주파수 차단을 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시정수가 짧으면 ST 부분에 큰 경사를 이루고 시정수가 길면 기선 동요가 생길 수 있음으로써 심전계에서는 3.2초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종합 주파수의 특성으로는 심전계의 고영역 특성으로 증폭기의 특성만이 아니라 기록기의 성능도 포함됩니다. 신호대 잡음비는 수치가 큰 기기일수록 증폭기 내의 잡음이 적어서 깨끗한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력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5mA 이상으로서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심기 전력을 휨없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입력 임피던스가 피부 임피던스에 비하여 훨씬 커야만 합니다. 판별비는 바로 동의상 신호를 어느 만큼 억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바로 판별비가 클수록 교류 잡음의 혼입이 적어집니다. 다음은 심전도 기록 시에 전극풀의 대용으로 전극의 적신 거즈를 사용할 때 가장 적당한 용액은 1번 식염수, 2번 증류수, 3번 알코올, 4번 녹말, 5번 수돗물입니다. 정답은 식염수입니다. 심전도 검사 시에는 피부와 전극 사이의 접촉 저항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붕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전도용 전극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전극풀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포화 식염수로 거즈를 적신 것을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극풀의 주요 성분에 있어서 전해질과 점착물, 방부제, 수분 등이 있기에 이것 대신에는 이제 포화 식염수로 적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체표면에 100mA의 전류가 통전되어 심실세동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마크로쇼크, 2번 마이크로쇼크, 3번 칼리브레이션, 4번 스타일러스, 5번 홀터입니다. 정답은 마크로쇼크입니다. 전류에 따른 생체 반응에 있어서 마크로와 마이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1mA는 최소 감지 전류를 말하며 10mA는 이탈 전류, 이것은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류를 말하며 100mA는 심실세동을 일으킵니다. 마크로쇼크는 체표면에 100mA의 전류가 통전되어 심실세동을 일으켜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허용 전류치는 100μA입니다. 2번 마이크로쇼크는 직접 심장에 100mA의 전류가 통전되어 심실세동을 일으켜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그 허용 전류치는 10μA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쇼크는 체표면에, 마이크로쇼크는 직접 심장에 심실세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3번 칼리브레이션은 파형의 진동을 알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그 크기를 알려고 하는 수단을 말하며 이 스타일러스는
이 검유계라는 진동자에 연결된 팬으로서 적당한 온도 400에서 500도로 열을 내어 가멸지의 파형을 기록하는 열팬을 말합니다. 홀터 심전도는 바로 일과성의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추적에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24시간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도 방식으로는 보통 표준 12유도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흉부의 2개나 3개의 유도를 이끌어내는 쌍극 흉부 유도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문제에 있어서 체표면에 100mA의 전류가 통전되었다 할 때는 바로 마크로 쇼크를 정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전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의 문제를 보고 또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